네, 안녕하세요. 일런투시어의 민규민입니다. 이번에는 JPTN2 공식문제집 2018년 반의 독해 해설을 두 영상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사용되는 시험지는 설명란 링크에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푸셨다는 가정하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독해 영역의 구성부터 보고 가자면은 독해 영역에는 21개의 문제가 있고요. 언어 지식과 독해를 합쳐서 10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독해 영역은 60점 만점이고요. 다만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는데 JLPT가 득점 등화라는 자체적인 채점 방식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률에 따라서 문제의 배점이 상이하곤 하는데 저희는 각 문제 배점이 몇 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푸시는 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문 및 문제의 구성을 보시면은 단문 독해가 지문 5개에 각 한 문항씩 있고요. 중문 독해가 지문 3개에 각 3문제씩 있어 9문항이 되겠습니다. 통합이해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거나 상반된 주장의 글을 나란히 제시한 다음에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는데요. 이거는 2문항이 되겠고요. 장문인 주장이해는 지문 1개에 3문항, 그리고 정보검색은 지문 하나에 2문항이 되겠습니다. 정보검색은 포스터와 같은 시각적 자료를 준 다음에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추출해낼 수 있는지 측정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독해 영역을 푸실 때 꼭꼭 기억해 주셔야 하는 내용을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해 영역이 무슨 영역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글에서 명시되거나 암시의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추출해내느냐를 측정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필자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상식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한 함부로 추측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필자가 언급한 내용을 기반으로 상식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는 경우에는 하는 것이 맞고요. 더불어서 이제 선지에서 글에 명시한 내용과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이 함께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명시된 쪽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한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를 고를 때는 그래서 그 선지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근거란 무엇인가 하냐면 글의 어떤 부분에 비슷한 말이 나오는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답이 되려면 선지의 모든 부분을 그대로 찾거나 추측해낼 수 있는 것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글의 요점을 묻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볼 만한 문제도 그런 문제인데요. 이제 그런 질문에서는 선지가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고 무작정 찍으시면 안 되고 무엇이 글의 요점인지를 자세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답이 아닌 것을 모두 지워서 정답을 추론한 소거법도 다른 객관식 시험과 같이 이 시험에서 정말 유용합니다. 특히나 정답인 거 찾기 어렵다면 정답이 아닌 것을 전부 지운 다음에 남은 것을 고르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단문 독해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55번이네요. 우선 글의 분석부터 해보자면은 이 글 첫 번째 문장은 룰이 왜 있겠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글의 첫 번째 문장이 질문인데 글의 첫 번째 문장이 질문인 경우에는 대부분 그 글의 나머지 부분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문장만 보고도 저희는 이 글의 요지가 룰이란 왜 존재하는 것인가 이것을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글에서 저희가 추출해내야 하는 중요한 정보는 딱 3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포츠는 인간이 즐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그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룰이라는 게 있다. 세 번째, 스포츠가 즐겁지 않으면 스포츠를 하는 가치는 없다. 이 글의 논지는 이게 전부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 정보를 적절히 조합해서 이 55번 문제, 필자의 생각에 맞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선지 같은 경우에는 룰이 없는 스포츠에서 가치는 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에서 스포츠가 즐겁지 않으면 스포츠를 하는 가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읽은 것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스포츠가 즐겁지 않은 경우는 스포츠에 룰이 없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필자에 따르면 룰이 없으면 스포츠는 즐겁지 않을 수밖에 없고 룰이 없지만 즐거운 스포츠는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은 정답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룰은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아까 본 이 부분은 정확히 나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2번이네요. 자, 세 번째. 스포츠를 하기 전에 룰을 이해한 다음에 시작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 룰의 이해에 관한 내용은 이 글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혹여나 이선제의 내용이 맞다고 하더라도 필자의 생각에 부합한다고 저희가 이걸 보일 수는 없겠죠. 따라서 3번도 어렵습니다. 4번은 스포츠를 통해서 룰의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 글에서는 스포츠에서 룰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만 다루지 스포츠에서 룰이 중요하므로 룰은 어떤 경우에서는 중요하다. 이런 식의 논리는 펼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문 독해인데요. 문제에서 이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으면 일단은 이걸 전부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이 글 제목이 있네요. 제목이 있는 글은 특히 제목이 위에 상단에 볼트로 나오는 경우에는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난방 사용에 대한 오네가이 부탁이므로 난방 어떻게 사용하라던가 사용을 자제하라던가 와 관련된 내용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본격적으로 겨울을 맞아서 난방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12월에 전기세는 전월에 비해서 30% 늘었습니다. 이건 배경 설명이죠. 난방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전기세가 늘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글쓴이가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절전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실내 온도를 22도 이하로 설정할 것. 두 번째, 사용하지 않은 장소에 난방을 끌 것. 세 번째, 퇴근할 때 난방을 끄는 것을 철저히 할 것. 여기서 타이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국어에서 퇴사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본에서 타이샤라고 하면은 이 뜻도 있긴 해요. 이 뜻도 있긴 한데 퇴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이제 주의해 가면서 읽으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게 복장을 조절해서 난방에 과잉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제 마지막 요것만을 제외하고 보면은 대부분 난방을 쓸데없이 가동한 것을 방지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죠. 그러면 선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난방의 사용을 줄이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 그런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글은 내가 난방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해줄 테니까 이거를 지켜주세요. 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의견 수렴보다는 살짝 통보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은 난방을 사용하지 않고 복장을 조절할 것을 요청한다. 우선 난방을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난방을 막 쓰지 말라는 거죠. 실제 실내 온도를 22도 이하로 설정하라는 거는 난방을 쓰라는 소리잖아요. 그것도 있고 애초에 복장을 조절하는 거는 해결책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복장을 조절하라고 해달라 라고 보는 것은 살짝 어렵습니다. 목적이라 물어보면 숲을 봐야 되는데 해결책 중 하나를 보는 거는 그냥 나무를 보는 거니까요. 3번. 난방을 막 쓰지 말 것을 요구한다. 쓸데없이 쓰지 말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무다가 막 쓸데없이 막 이런 뜻이거든요. 가타카나로 무다라고 많이 쓰는데 가설명에서 해결책으로 제시한 세 명만의 공통점이 난방을 필요할 때는 쓰되 가려서 쓰자 라는 거고 심지어 마지막도 난방 적당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선지와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난방의 온도를 변경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난방의 온도와 관련된 내용은 해결책 중 하나에 불과하고 난방의 온도를 22도 이하로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뭐 이거 뭔 소릴까요? 그래서 4번도 틀렸다고 보겠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문 조건입니다. 사실 이 글의 중요 내용이 드러나 있는 문장은 여기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무언가 큰 것을 달성하고 싶다. 나시토게르가 여기 나와있지. 다스에가 이거는요. 달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될 일이 없고 내가 그냥 뭔가 거대한 거 사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인지도 모른다. 내가 진정 바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죠. 따라서 해결책으로서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찾아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된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게 이 글의 요지입니다. 요건데 바라는 거는 될 리도 없는데 억지로 하기보다는 소소하게 내가 원하는 거를 내 눈앞에 있는 것에서 원하는 것을 만들어 버리자. 이런 내용이네요. 뭐 일종의 발상의 전환이죠. 그러면 선지를 봅시다. 필자의 생각에 맞는 것은 무엇인가? 야리타이 것도 야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큰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앞에서 저희는 무언가 큰 걸 하고자 계획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완전히 반대의 내용이네요. 2번. 자기가 바라고 있는 것을 알면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예능이 없는 내용이에요.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면은 그게 소망이 저절로 된다는 게 이 글의 요지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건 작가의 주장과 애초에 상반되죠. 일종의 반대로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번은. 세 번째. 하고 있는 것이 바라고 있는 것임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키스크라고 읽어가지고 이제 알아차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는 하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바라는 것이 된다는 건 다르죠. 만약 이게 됐으면은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원래부터 바라던 것인데 이걸 그냥 내가 인식한 것 뿐이다 라는 내용인데 이거에서 말하는 바는 하고 있는 것이 바라는 것으로 변해간다. 시카즈이 때 이크 이게 시간성을 나타내는 거죠. 변해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3번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인데요. 내 눈앞에 있는 것을 계속하면은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된다. 될 수 있다. 나리에르. 그 말이죠. 4번이 정답. 자, 단문놓기 네 번째입니다. 단문놓기 2개 남았어요, 이제. 할인, 와리비키 페어, 너 고안나이. 할인 행사에 관한 안내라네요. 이 글에서 이제 저희가 뿜어낼 수 있는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제 후유노 아지와이라는 상품이 있거든요. 이 글에서 이거의 할인 있고 두 번째로 정기 구입 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품목을 할인한다. 전품목 할인한다. 있는데 첫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옵니다. 테이키고니오 사이테이를 오客様には この商品を 이게 후유 아지와이죠. 15%割引の 特別価格でご提供いたします. 15% 할인해가지고 특별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리겠다 라는 거고요. 10월 중에 연락을 하면은 된다 라고 하네요. 두 번째 정기구입을 하는 사람들한테 정품목을 할인해 준다는 거는 여기 있습니다. 시선이 고안나이 시테 오리마스 도리 이미 우리 얘기를 했지만은 다시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정기구입을 하고 있으면은 다른 전 상품에 대해서 언제든지 10%割引를 해드린다. 10% 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문제를 보시면요. 1번 정기구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10월 중에 후유 아지와이를 10% 할인한다. 아니죠. 15%죠. 10%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서 읽었듯이 전 상품에 대해서 10% 할인한다는 거예요.
2번. 정기구입을 하고 있으면은 하고 있는 사람이 10월 중에 후윤 아지바이를 예약하면은 15% 할인을 해준다. 여기 나와있죠, 그대로.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은 이제 후윤 아지바이 상품을 10월 중에 예약하면은 다른 상품을 전부 15% 할인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는 건데, 첫 번째로, 이제 할인의 조건은 후윤 아지바이를 예약하는 게 아니라 정기구입을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전 상품에 대한 할인은 15%가 아니라 10% 할인입니다. 디테일이 틀렸죠. 4번. 후윤 아지바이를 산 사람은 10월 중에 전부 10% 할인해준다. 이것도 3번과 비슷하게 정기구입자 전용이잖아요. 전품무 할인은. 따라서 4번 단입니다. 정답은 2번이 유일하겠네요. 자, 마지막 단문 독해네요. 우선은 이 글의 요지는 이래요. 이제 이게 일기를 쓰면은 나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라는 거거든요. 우선 이 글의 작가의 생각이 드러난 핵심 문장을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기를 계속해서 쓰는 것으로 자기에게 좋은 하루라는 것의 구성 요건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코우세 요건 구성 요건 이 말이 무슨 소리냐? 라고 하면은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은 A가 B의 구성 요건이다. 라고 하면은 B를 위해서는 A가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내가 좋은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이 작가의 핵심 생각이 그렇게 하면 일기를 계속해서 써가지고 좋은 하루의 구성 요건을 알게 되면은 오늘이 좋은 하루가 되도록 여긴 같은 내용이고요.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일기를 써서 좋은 하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게 되면 내가 좋은 하루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생각해볼 때 정답은 일기를 계속 쓰게 되면은 매일을 좋은 하루가 되도록 하게 된다. 라고 쓰인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이제 1번과 2번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제 무슨 차이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1번은 실제로 좋은 하루로 만든다는 거예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실제로. 그런데 2번은 좋은 하루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좋은 하루였던 말론 간에 이건 좋은 하루였다, 좋은 하루였다, 좋은 하루였다 라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환기시킨다 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번 사실이었다면은 나쁜 하루에서도 하루에서 긍정적인 점을 찾아가지고 좋은 하루였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 글에서 말하는 바는 아니죠.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중문 독해가 나왔습니다. 좀 긴데 이제 보통 이런 중문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문제가 이제 글에 나온 순서대로 이제 문제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제 글을 좀 읽은 다음에 첫 문제를 보고 이게 여기 나오네 싶으면 그걸 바로 푸셔도 됩니다. 그렇게 푸시는 게 오히려 안 헷갈리고 좋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글을 봅시다. 이 글의 내용 간단히 요약하자면은 최근 일본에서는 이제 사람들의 이제 시선이라는 걸 의식을 해가지고 사람 사이에서 눈에 띄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개성을 가요고 닦고자 이제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 글의 작가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니다. 개성은 사실 한 명 한 명마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한 명 한 명마다 개성은 필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의 시선을 의식해서 구태여 개성을 내가 만들어내려고 할 필요는 없다 라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제 첫 문단에서 이제 여기 되게 짧죠, 첫 문단이. 작가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개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개성을 갈고 닦는다. 이거 전혀 의미 없어.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일본에서는 개성이라는 게 흔히 외관을 이제 사람의 생김새를 지칭하지만 자신이 생각하건대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 위화감이 든다니까. 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위화감 이제 밑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무언가? 이거 무언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죠. 한국어로 위화감을 읽으셔도 되고. 이거 이제 이하칸이라고 읽는데 좋은 단어입니다. 외워두시면 좋을 거예요. N1에서 자주 나오고 N2에서도 뭐 N2 레벨까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의미를 그대로 옮기면은 개성은 눈에 띄는 것이다. 히토요리 나츠코토 라고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대요. 착각. 그러면은 개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눈에 띄는 것이 틀렸다. 개성은 그걸 위한 게 아니다. 라는 거네요. 이제 여기까지 읽으면 사실 65문제 풀 수 있거든요. 자, 일본이 사용하는 개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필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첫 번째, 혼란의 이미트와 시가츠가이 가타가 사레테이르. 이제 여기를 봅시다. 개성이 눈에 띄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은 착각을 하고 있으면은 첫 번째, 개성이 눈에 띄는 것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두 번째, 이는 본래 용법과는 다른 거다. 개성은 원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거죠. 따라서 요컨대 개성은 본래이면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필자가 말하는 혼란, 이제 본래 의미가, 혼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제 다음에 나오고요. 2번, 의미가 나이 동어들이 동화 오이. 이제 이제 첫 두 문단에서, 첫 세 문단에서 의미 없다는 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게 어딨냐? 이겁니다. 개성을 발휘해라. 개성을 갈고 닦아라. 이런 말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젊은이들이 개성을 더 발휘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만 했을 뿐, 그러니까, 근데 이는 개성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가 아니라 작가의 고찰이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짓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틀렸고, 이 부분도 아닙니다. 왜냐면 개성 그 자체를 얘기한 게 아니니까. 세 번째, 이제 개성이란 말이 주로 젊은이들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아카모나 모토 코세오 아키스펙이다. 라는 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인데, 젊은이들이 개성을 더 발휘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을 뿐, 개성이란 그 단어 자체가 젊은이들에 대해서 주로 사용된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성이란 말이 다른 의미로, 이제, 장년층한테 사용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저희가 모르는 거죠. 3번이 답이 되려면 그게 아니다. 개성은 젊은이 대해서 이렇게만 사용되고 있다. 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4번. 사람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는 개성이라는 단어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지칭하는 바가 다르다. 라는 걸 보아 타당하겠죠. 예를 들어서, 개성이 사람들보다 눈에 띄는 것. 아니면 다른 사람은 개성은 뭐, 그 사람의 진실. 뭐 이런 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글에서는 개성이라는 게 주로 사람에 대해서 활용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다. 라고 밝혔기 때문에 4번과는 맞지 않네요. 따라서 1번입니다. 이제 61번. 우선 이제 네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을 보자면은 사람한테
빅토리 노코라즈 제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 한 명 남겨지 않고 모든 사람한테 각각의 계정이 있다. 거고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계정은 누구한테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떨까라면서 내가 걱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타인이 따라하려고 한다던가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가진 계정을 그 자체를 냅둬라 이런 얘기죠. 야, 어차피 따라하려고 해봐도 될 리가 없어. 될 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냅두는 게 제일 좋아. 이런 얘기죠. 자, 개성에 대해서 필자의 생각이 맞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데 1번 다른 사람들한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개성이 사람들마다 다르다고는 했는데 저는 이게 왜 다른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걸 엮을 수 있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2번 피토 요리ムナすことで 発揮できるものである. 사람들보다 눈에 띄는 것으로 하여금 발휘가 된다. 라는 건데, 이게 이 부분이 나온 건 아니에요. 나온 건 아닌데, 이제 가장 가까운 부분을 이제 꼽자면은, 여기죠. 여기. 저희가 많이 본 이 부분. 선제 나온 게 이 부분이고요. 근데 작가는, 이게 착각이라 해요, 착각. 착각. 따라서 이거는 필자가 생각하는 바는 아니죠. 이 문제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바를 물었으니까, 필자가 진짜로 생각하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다들 틀리게 생각하고 있어. 라는 거죠. 3번.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개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라면, 이제 이 부분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제 사람이라면 이 부분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든, 이렇게 그럴 수 있고, 가지고 있다는 거는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따라서 3번은 사실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옮겨 쓴 거예요, 사실. 네. 제가 이제 선제 볼 때 선제 모든 부분을 찾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라. 시간이 남으면은. 그렇게 말한 이유도 이겁니다.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도 패션을 통해서 이제 개성이라는 걸 주장할 수 있다. 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앞에 나오기는 해요. 나오긴 했는데 개성적인 패션, 개성적인 스타일 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거 착각이라. 이거 착각이 이거 틀렸어. 난 동의하지 않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필자가 생각하는 바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건 답이 되기 어렵고요. 3번만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62번. 이 글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이 글은 앞에 두 슬라이드에 나온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가지고 필자가 결론을 내린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필자가 뭔가 좋대요. 이제 필자 뭔가 좋답니다. 뭐가 좋냐면은 즐거움, 시기, 와크와크, 도키도키 이렇게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바를 우선하는 게 좋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즐겁다? 기대된다? 흥분된다? 이거 좀 신기하다.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뭔가 하냐면은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흥미를 지칭하는 말이다. 라는 겁니다. 되게 긍정적인 감정들이죠. 이제 이거를 따라가면은 그걸로 최고다. 개성을 굳이 갈고 닦거나 발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흥미가 있는 것을 따라가면은 자신만의 세계가 넓어져 간다. 그것 내가 생각하는 바를 우선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면 우선해가지고 나만의 세계를 넓혀간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로 개성을 갈고 닦는 것이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문장을 읽어보면은 이게 뭐냐? 라고 물어보네요. 이게 뭘까요? 이게 원문을 읽어보면 소래가 이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는 소래죠, 소래. 그럼 이 소래가 뭐냐? 앞에 문장에 나온 얘기들. 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그대로 이제 옮긴 거를 이제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거죠. 관심이 있는 것을 내가 쫓아간다. 관심 있는 것, 이건 여기 나오고, 쫓아가는 것, 이거는 그냥 우선한다. 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이, 이제 오인모토메르가 뭔 뜻이냐면은, 이걸 이제, 오이모토메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어를 이제 잘라서 생각해보면은, 쫓아서, 추구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추구해 간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 한국어를 읽어봐도 그냥 추구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한자가.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개성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을 유도한다. 우선한다. 그런데 개성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문제, 나의 본질이 바뀌어야 되니까. 내가 개성에 대해 생각하는 바로 본질적으로 아예 바꿔버리자. 라는 게 이 글의 주장이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거나, 그렇게 보이도록 가면을 쓴다는 건 아니죠. 세 번째. 주위의 의견을 참고해가지고 나의 세계를 넓혀간다. 라고 했는데, 주위의 의견을 참고하라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를 우선한다. 라고 생각, 주위의 의견은 사실,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의 요지가.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든 간에 즐거움 찾자 라는 게 아니죠. 이거는. 왜냐면은 이 글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 내가 즐거움을 이제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것을 추구하자는 거지. 그냥 어디선 즐거움 찾자는 거 아니죠. 찾자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랑 싸웠는데 친구랑 싸우는 게 정말 즐거웠다. 나는 개성적이야. 정말 좋아. 이런 얘기를 하니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랑 싸우는 거는 이거는 그냥 냅둬두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로그래밍 좋아해. 그러면은 나 프로그램을 쫓아가다 보면 나는 저절로 개성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 거다. 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4번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또 다른 중문 독해네요. 이제 이 글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먼저 해보자면은 이 글의 주제는 우리가 이제 이제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글로 표현하는 거랑 말로 표현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상대와 얼굴을 맞대고 말로 대화할 때와는 다르게 글로 이제 생각을 표현할 때는 상대와 같은 상황을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글을 읽을 때 우리는 상대가 오해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게 이 글의 요지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이 글에서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는 펜이 안 써지네요. 하나시 코토바랑 카키 코토바. 저 코토바는 이제 모르시면은 한자로 읽겠어요. 이렇게 쓰는데 이제 전자는 하나시란 말을 생각하면 입말이고 후자는 카키란 말을 생각해보면 글말이 되겠죠. 우선 이제 이거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맨 처음 문단에서는 이걸 주로 다루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카키 코토바는
카키코토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룹니다. 그러니까 카키코토바랑 하나시코토바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카키코토바를 쓸 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이 부분부터 읽어봅시다. 이 부분부터. 이게 여기거든요. 이제 이 문장에서는 하나시코토바라는 개념이랑 그 특징을 먼저 설명을 하거든요. 첫 문장부터 보자면은 이제 하나시코토바의 가장 중요한 독초 특징은 목소리를 쓰는 게 목소리 쓰는 게 아니래요. 아니고 그게 진짜로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은 듣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다 라는 겁니다. 이제 이 정도만 보고서는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얘기가 진짜로 뭔지는 알 수 없죠. 근데 눈앞에 있는 게 중요하다 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라는 내용은 안 나오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읽어봅시다. 이제 내용상 다음 문장에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설명을 하겠다라고 저희는 이거를 읽으면서 추측할 수 있겠죠. 이제 다음 문장에서는 이제 화자와 청자는 친한 사람도 있으면은 처음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대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걸 다 제끼고 다 제껴보고 생각하면은 적어도 어떠한 상황에서 양자는 장소, 상황에 대한 일정의 공통 인식을 갖고 있다. 교츠 인식이 라는 걸 갖고 있다.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말이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있다면 뭔 말이냐 라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교츠 이거는 공통이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닌시키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이해란 뜻이 이해. 이제 한국어처럼 읽으면은 인식이 되겠죠. 그런가 이제 장소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둘 다 이해하고 있는 구석이 있다. 이때도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인말의 특징이다. 이게 인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니겠느냐? 라는 거 있죠. 선지를 보겠습니다. 1번. 목소리를 사용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 근데 이거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목소리 쓰는 게 특징이 아니래요. 이건 제일 중요한 특징이 아니야. 특징이 맞긴 맞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야. 맞아. 왜냐면 그 다음에 진짜로 중요한 거는 이라니까. 2번. 칸케가 다이오다르 도코로. 이제 이 말을 다이오라고 했는데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기 나와 있긴 했어요. 여기 나와 있긴 한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긴 한데 이런 뒤에 나온 부분이 스크나크토모 료샤와라는 거니까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기는 한데 있긴 있는데 그게 그렇더라도 어떠한 경우에서든 간에 이런 게 있다. 라는 베이스를 깔기 위한 게 이 부분의 목적이죠. 사실상 이런 함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인말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번. 친한 정도에 따라서 표현을 구분해서 쓰는 것. 이건 그냥 안 나와, 이거는. 그냥 안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을 잡아내려고 그런 것 같고. 4번. 하나시대가 히키테토 마메오 교유스를 도코로. 화자와 청자가 각 장면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장면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물리적 장면. 두 번째, 정황적 장면.
뭐가 있느냐. 이 두 개가 장면의 구성 요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장면이라는 말이 앞에 나온 소코가 논나바셔대 그리고 논나조교 때아라 가이치 때를 전부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네요. 이제 여기서 필자는 또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인말에는 이런 특성이 있는데 글말은 인말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글말에는 이러한 특성이 적용되지 않아서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 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카키코토바이 나루토 아치코치데 제츠메이가 시치요니 나리마스. 그렇기 때문에 장면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장면을 이제 공유한다는 점을 내가 직접 설명으로 이제 떼워야 한다. 그걸 보충을 해서 상대를 이해시켜야 된다. 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알아볼 수 없으니까. 라는 거죠. 이제 앞문단 내용을 생각하면 이게 당연한 게, 이제 읽을 때는 쓰는 사람과 쓰는 시점과 읽는 시점도 다를 거고, 예, 쓰는 이제 장소와 읽는 장소도 다를 거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친구한테 내 집에 벌레 있어 라고 하면은, 만약 제가 제 친구 앞에서 벌레를 보고 이야기하면은 아 진짜 벌레가 있구나 하고 친구는 단박에 알아차리겠지만은, 예를 들어 제가 그거를 카톡을 하면은 친구는 벌레가 어디 있는지 언제 나타났는지 그런 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이라는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아 내가 벌레는 여기서 봤고 뭐 벌레는 내 방에 벽면에서 발견됐고 이런 내용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채워줘야 된다 라는 거죠. 라는 게 이 글 작가의 요지입니다. 그럼 이 설명이 뭐냐? 라는 거 작가 직접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설명한다니까 좀 재밌긴 한데, 여튼. 그 설명이라 하면, 세츠메스를 토요노와라는 거는, 이제, 야,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때 보통 사용을 하는 말이죠. 지문니와 코토만이 시작되면 와카테이루 코토.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이해하고 있는 거를 와자와자 일부러 코토마니스를 사기오 데스카라, 굳이 이거를 말로 표현할 작업이래요. 그리고 이게 귀찮아. 당연히 귀찮겠죠, 당연히. 그래도 다음 문제 저희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그걸 네가 안 해버리면은, 오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어떤 때에 오해라는 것이 발생되는 건가? 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바로 앞문장에서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소코가 키친토 데키테 이나이토, 그곳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그곳이 뭐냐? 앞문장에서 세츠메라는 개념을 정했으니까 세츠메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오해라는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이거겠죠.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게 언제냐? 1번이겠죠. 1번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다른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없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 예시로 나온 걸 잘못 해석하면은 4번이 되고 뭐 그런 식이죠. 2번은 그냥 없는 내용이고 뭐 그런 내용.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니까 필자가 앞에 나온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결론 내리겠죠. 첫 단어부터 데스카라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랍니다. 이제 필자의 결론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글을 쓸 때는 글을 이제 읽고 쓰는 지식이 더해서, 그러니까 글을 단순히 읽고 쓰는 것뿐만 아니라 두 가지 해야 한다.相手がどんな情報を必要としているかを推測する力. 상대가 필요로 한 정보를 파악하고, そしてその情報をどんな言い方、どんな順序で提供すれば分かってもらいやすく、誤解が生じにくいかを考える力がいかに大きな意味を持つかが分かっていただけると思います. 그러니까 이겁니다. 상당히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고 그걸 어떻게 제공하면은 그거를 이해하기 쉽고 오해가 발생되지 않게 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독자는 직접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정답은 2번이거든요. 왜 2번이냐? 카이코토바에 대해서 필자가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 라는데, 무엇이라는 거는 여기 연결되죠. 돈나 조호오 라는 거 연결되고, 노노요니 가케바. 어떤 순서로 제공한다 하면은, 내가 리카이 데키르 카오. 考えることが大切だ. 이거는 分かってもらいやすく 理解できる 같은 말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 여기 나오죠. 보시면은 그냥 글에 나온 부분을 파편씩 들고 와가지고 하나로 합친 게 2번이 되겠네요. 이제 푸실 때 1번이 2번이 헷갈려셔가지고 아니 1번 되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1번이 굉장히 정답 같아 보이죠? 여기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얘네 같은 소리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출제자들이 이제 설치한 함정에 낚이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제 동사가 시라베르죠. 그래서 정보가 스이소크입니다. 스이소크를. 자 이제 그래가지고 코토방크에서 뜻을 찾아왔습니다. 네, 스이소크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냐면 상상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 추량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 키는 상상이란 말이야. 상상. 내가 이거는 이렇게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상이라는 말의 함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라베르 이 말은 이로이로나 호호의 다양한 방법으로 타시카메르 이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확인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타시카메르의 한자가 카크닌이라는 단어에 나오니까 그렇게 추측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튼 이제 시라베르는 확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시라베르 어떤 상황에 쓰냐면은 내가 이제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소노 게인오 시라베르 그 원인을 찾는다. 그런 이제 용례로 시라베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따라서 이것은 진짜로 이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이 아니냐, 어떤 사실이 있냐, 이런 걸 조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력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거,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거랑 이게 진짜 사실이 어떤 건지를 알아보는 거랑 다르죠. 이게 확연히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1번이랑 2번은 아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답이 되기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1편은 여기까지 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중문 독해랑 뭐 장문이랑 뭐 그런 것들을 해설할 2편 같은 경우는 2주 뒤에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